양띠는 12간지 중에서 8번째 띠로 신민년, 개민년, 을미년, 정미년, 기민년에 태어난 민년생을 가리킨다. 달은 음력 6월, 계절로는 여름, 절기로는 소서부터 대서를 지나 입추전까지, 한자로는 미를 뜻하며 오행으로는 토,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에 해당한다. 양띠는 1년 중 가장 더운 대서의 절기를 품고 있으면서 곧 다가올 가을을 예비하는 미토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또한 양은 소와 마주보고 있다. 이는 양띠의 소임과 작용이 소띠와 반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지지미와 축이 서로 충을 이룬다고 표현한다. 앞서 소띠는 겨울을 매듭짓고 새봄을 맞아들이는 소임을 담당했다. 이는 음기운의 흐름을 양기운으로 돌려 세우는 과업이다. 이에 비해 양띠는 여름을 매듭짓고 가을을 맞아들이는 소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양기운의 흐름을 음기운으로 돌려 세우는 과업이다. 대서 절기를 품고 있는 미월인 음력 6월은 장마철과 더불어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하지에 가장 높이 뜨는 태양이 한 달 시차를 두고 대서절기에 가장 큰 더위를 만든다. 여기에 장마철의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생명의 탐욕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이처럼 강력한 양기운의 흐름을 음기운으로 돌려 세우려면 정면으로 맞서는 뚝심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하늘은 양띠들에게 소띠의 뚝심 대신에 용의주도함과 화이분류의 자질을 부여하였다. 미의 한자 모양은 나무 위에 나뭇가지가 하나 더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무에 원래 있던 하나의 가지로 충분한 것인데 사족으로 가지 하나가 더 붙었다. 이는 과잉이다. 그래서 미자가 아니다는 뜻을 갖는 것이다. 12지지 중 미토의 작용은 짐짓 과잉을 조장하는 것이다. 여름의 양기운이 극단적인 과잉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가을의 음기운으로 돌아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토는 화기운이 절정에 이르도록 그 완성을 돕는다. 동물로서 양은 무리를 이루어 산다. 양은 자신이 속한 무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갈 뿐 그 흐름을 바꾸도록 직접 지시하는 일은 없다. 반대로 무리의 흐름에 휩쓸려 자신의 소임을 잇는 일도 없다. 양은 무리의 기존 추세를 더욱 부추겨서는 과잉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다. 그러고 나서 과잉의 부작용으로 추세가 무너지면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반대 방향으로 흐름을 돌려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띠들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가서는 시치미를 뚝 뗄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배심이 두둑하며 비위가 좋다. 척박한 땅,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견뎌내며 사람들과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 하지만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는 일은 없으며 용의주도함을 지닌 사람들이다. 양띠는 물러날 때를 알고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는 지혜를 가졌다. 이처럼 양띠들은 때를 알고 때에 맞추어 행동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게 때를 맞추어 행동할 줄 알고 척박한 땅,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견뎌내는 양띠이지만 지독하게 뜨겁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순간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양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양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양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양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색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신민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8번째 해이다. 천간이 신이고
지지가 미인 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신민년생은 1931년, 1991년 흰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개미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0번째 해이다. 천간이 개이고 지지가 미인 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개미년생은 1943년, 2003년 검은 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을미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2번째 해이다. 천간이 을이고 지지가 미인 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을미년생은 1955년, 2015년 푸른 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정미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4번째 해이다. 천간이 정이고 지지가 미인 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정미년생은 1967년, 2027년 붉은 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기미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6번째 해이다. 천간이 기이고 지지가 미인 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기미년생은 1919년, 1979년 황금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한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양띠의 지지인 미의 반한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동쪽과 동남쪽 사이의 동동남 방향이며 시계 방향의 내시 방향이다. 방위의 경계선은 각각 30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동동남 방향은 동남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한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잡은 대로 말이 가게 되니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면 움켜잡으니 돈, 재물과 관련이 많은 신살이 된다. 반한살 방향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인 천살은 재물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다. 반한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반한살은 역경 후에 따라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신살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반한살 방향의 특징은 신뢰이고 재물을 부르는 믿을 만한 장소인 것이다. 세 번째, 2024년을 맞이하였으니 50원 동전 24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4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한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환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5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미의 화신인 대세지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을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대세지보살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대세지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세지보살은 불가에서 12지신 중 민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이다. 대세지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서 아미타불의 지혜문을 상징하고 있으며 삼도의 고통을 영원히 여의고 위없는 힘을 갖추고 있는 아미타불의 협신불이다. 대세지보살은 독특한 지혜광으로 이 세상의 중생에게 지혜의 빛을 골고루 비추어 삼도 판란의 고통에 떨어져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보살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양띠는 더욱 적극적인 흐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를 희망하고 액티브한 흐름을 선호한다면 분명 뜻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여도 좋지만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선호한다면 애석하게도 내 마음과는 조금 다른 일상을 맞이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이 어려웠다거나 결과가 지연되어 답답했던 분들에게 있어서 올해는 회복과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양띠는 일이나 생활에서 일정한 성과와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게 되고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2024년 양띠는 편재운의 영향을 받는다. 편재운이 들어오면 목돈으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으며 횡재성 재물이 생기는 운수이다. 그러나 투기나 무리한 욕심을 내는 일이 많아지면 반드시 화가 미칠 수 있으니 절대로 과욕은 금물이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재물을 한 번에 많이 모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투자 리스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양띠는 소득이 안정되고 성과 급등의 추가 소득이 있을 수 있어 약간의 검소함만 유지한다면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사치스러운 소비를 피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2024년 갑진년의 양띠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지만 지출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무리한 확장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재정적으로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겸비한다면 반드시 불어난 자산 상태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